자, 오늘 작업은 주어진 2D 도면을 이용을 해서 그 하나의 조립도라 그러거든요. 하나의 조립도를 이용을 해서 오토캐드 가지고 2D를 그리고 솔리드웍스를 이용을 해서 3차원 작업까지 진행하는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도면은 제가 나중에 그 형상을 나중에 인터넷으로 즉 과제를 올릴 거니까 올린 자료를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과제가 현재 이 도면입니다. 자, 나중에 제가 이런 도면을 이용을 해서 오늘은 오른쪽에 있는 3번, 자, 3번이라는 부품을 한번 그려볼 거고요. 그리고 5번이라는 부품도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참고로 3번이라는 부품은 현재 이렇게 2D 상으로는요, 오토캐드 2D 상으로는 지금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2D로 표현된 부분을 3차원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자, 3번은 여기 나와 있는 하나의 스퍼기어라는 부분입니다. 자, 3번이라는 부품이거든요. 자, 3번이라는 부품은 우리 표제란을 봤을 때는 스퍼기어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료는 SC49라는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3차원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오토캐드에서는 현재 지금과 같은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를 작업할 때는 여러분들 혹시 그 측정자 한 15cm, 그러니까 한 150mm 정도 되는 자를 하나 준비를 해서 일일이, 자, 지금은 치수가 없는 도면입니다. 치수가 없는 도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나중에 출력해서 그리고 자로 일일이 다 하나씩 측정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현재 나와 있는 3번 그림, 자, 이 3번 그림에 대한, 자, 전체 외곽을 한번 본다 그러면 3번 그림은 현재 이렇게 생겨먹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번에 대한 부품입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여기 빗금, 자, 중간에 보시면은 빗금이 있는데 이 빗금에 대한 크기, 방향, 간격, 얘들이 다 동일한 부분들은 같은 부품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옆쪽에 보니까 현재 여기는 빗금이 우리가 현재 작업하고자 하는 3번 부품의 빗금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은 얘부터 얘까지는 현재 우리가 작업하는 부품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아래쪽에도 현재 빗금 방향이 서로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작업하는 빗금 방향은 현재 이 방향인데 지금 아래쪽에 있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래쪽 부분도 우리가 작업하는 부품에 대한 방향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작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작업된 2D 도면이 3차원으로 표현되면은 현재 나와 있는 이렇게 톱니바퀴, 우리 그 톱니바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스퍼기어, 자, 기어에 대한 모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현재 이 도면을 이용을 해서 제가 간략하게 주어진 2D 도면을 한번 참고로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제가 나중에 이렇게 생겨먹은 형상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드릴 건데요. 자, 이쪽에 까만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자로 측정을 하거나, 자로 측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미 그 값들이 다 주어진 값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중에 표를 찾아서 입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이 스퍼기어를 작업하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은 그림처럼 이렇게 표를 하나 또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치수, 자, 눈에 보이는 치수들은 여러분들이 자로 측정한 치수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렇게 그 치수들이 가려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 표를 찾아서 해당되는 표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뭐 빈칸 채우기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칸을 좀 채워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 한번 찬찬히 훑어보시면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가 다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형상 가지고 한번 오토캐드로 작업을 하기 전에 이 도면에 대한 분석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조립도, 그죠? 이 조립도를 하나 딱 띄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면은 3번이라는 부품은, 그 3번이라는 부품은 제가 그 스포 기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스포 기어를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 M하고 Z라는 이 값들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M과 Z가 어떤 내용이냐면, 자, 봤을 때, 자, 볼까요? 여기 나오는, 자,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 그림을, 자, 여기다가 그림을 대략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대략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자, 일단은 형상이 이렇게 생겨 먹은 형상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그죠?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중심선, 자, 중심선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안쪽에 지금 나중에 그 얘가 안쪽에 축이 들어가는 구멍, 자, 구멍이 이렇게 관통되는 구멍이 생성되고요.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각형 부분이 나중에 키가 들어갈 홈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번을 그릴 때 키가 들어갈 홈을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에 지금과 같이 사각형 형태로 그 홈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각형만큼 이렇게 홈 작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조립도, 전체 조립도를 보고 대략적인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그죠? 우리 그 기어를 말하면은 기어 입부리원입니다. 기어 아래쪽에 들어가는 입부리원이고요. 그리고 윗부분에는 기어가 생성되는 중심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본다 그러면 먼저 여기서 나오는 M, 자, M이라는 값은 어떤 값이냐면은 바로 모듈이라는 값입니다. 자, M이라는 부분은 바로 모듈. 자, 그래서 모듈 값이 바로 3인데, 모듈이 뭐냐면은 이 부분, 자, 그 기어를 이루는 이 끄던, 자, 얘는 이제 이 끄던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이 바로 중심선, 자, 피치 원 지름이라는 부분입니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끄돈이라는 부분이고요. 자, 위쪽에는 바로 이끄돈 지름이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명칭을 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얘가 바로 피치원 지름이라는 명칭입니다. 아래쪽의 부분이 바로 피치원 지름. 자, 피치원 지름인데 이끄돈 지름부터 피치원 지름까지 이 간격이 바로 우리는 모듈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이 부분이 바로 모듈인데 여기서는 m이라는 값을 쓰죠. 그래서 모듈 m이라는 값이 현재는 3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듈 3이라는 부분은 위에만 있냐? 아니죠. 아래쪽에도 피치원 지름부터 이끄던 지름까지 이 값을 조금 전에 제가 모듈이라 그랬으니까 모듈 m이 바로 3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Z, 자, 여기 나오는 Z라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이 바로 기어를 이루는 인수, 자, 그 기어에 대한 인수 톱니바퀴수라고 뭐 간략하게 말하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인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울퉁불퉁한 그 기어의 이 톱니바퀴수가 총 21개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공식이 나옵니다. 뭐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피치원 지름, 우리 보통 피치원 지름을 PCD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PCD 피치원 지름은, 자, 이제 공식입니다. 피치원 지름 PCD는 M 곱하기 Z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전에 봤던 M이라는 값은 얼마? 3이라는 부분이고요. 자, M은 3이 되고, 그리고 Z 입수가 얼마냐면은 입수는 21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피치원 지름은, PCD 피치원 지름은 모듈 3의 입수 21개를 곱한 총 63이라는 값을 우리는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이 63이라는 값은 조금 전에 보셨던 피치원 지름이 바로 이 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심선부터 아래쪽에 있는 중심선까지, 자, 이 부분이 바로 피치원 지름에 해당되는 값이니까
요거는 지름이 63이라는 값으로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죠? 이 선부터 이 선까지가 바로 기어를 이루는 피치1에 대한 피치1 지름이기 때문에 피치1 지름은 m 곱하기 z라는 공식에 의해서 얘는 63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좀 더 확인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값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제 요거죠. 자, 아래쪽에 있는 선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선. 자, 이 선이 하는 이 선이거든요. 아래쪽에 있는 현재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선을 우리는 이끄던 지름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자, 이끄던 지름이거든요. 자, 이끄던 지름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끄던 지름은 보통 우리 이끄던 지름이니까 이 노란색입니다. 여기 노란색부터 이 노란색까지의 거리 지름입니다. 자, 이 값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제 이 부분 아니죠. 자, 이 부분이 아니고요. 자, 여기서는 쉽게 표현하면은 요거,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피치1 지름부터 이 선의 간격, 자, 요 선의 간격이거든요. 자, 이 선의 간격을 보통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은, 자, 위로 볼까요? 얘는 1.25 곱하기 m이라는 공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 피치1 지름부터 아래쪽에 있는 이끄던 지름까지의 공식은 1.25 곱하기 m이다 보니까, 자, 조금 전에 1.25가 있고 모듈이 3이었으니까, 자,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그렇죠. 이 값은 바로 3.75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3.75라는 값은 아래쪽에도 있거든요. 즉 얘부터 얘까지죠. 피치1 지름부터 이끄던 지름까지의 값이 바로 3.75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자, 얘가 3.75니까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이제 이끄던 지름이죠.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전체 피치원 지름 63에서 3.75를 빼고 3.75를 빼면은 결국 이 값은 지름이 55.5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끄던 지름은 55.5가 되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본 거, 이번에는 전체 지름인가요? 이 스퍼 기어가 이루는 전체 지름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죠. 자, 이 전체 지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 조금 전에 이 공식, 자, PCD는 M 곱하기 Z라는 이 공식에 의해서, 자, 피치1 지름은 63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모듈, 그죠? 피치1 지름부터 이끄던 지름까지는 모듈 3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3이 있으니까 63에서 모듈 3을 더하고 아래쪽 모듈 3을 더하면 이 값은 지름이 69가 됩니다. 아무튼 사용자는 전체 지름 69, 그리고 피치원 지름 63, 그리고 이끄던 지름 55.5 이런 값들을 이용을 해서 현재 나와 있는 이 m하고 z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얘네들에 대한 크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은 제가 그죠? 이렇게 55.5, 63, 69 이 값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은 자로 측정하는 부분으로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번 일단은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일단 요거는 자, 이 메모는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메모를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다시 앞으로 그림으로 돌아가서 자, 이 그림이죠. 그래서 일단 보는 것처럼 요거죠. 예, 여기 자, 이 선이죠. 여기 중간. 자, 중간부터 이 선까지는 중심선부터 중심선이니까 아까 보셨던 피치 원 지름, 그리고 전체 지름은 이끄던 지름, 그리고 안쪽에 들어간 이 선. 자, 이 선 같은 경우는 이 뿌리원 지름인데 우리 캐드로 작업할 때는 이 뿌리원 지름은 치수 기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죠?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이 뿌리원 지름인데 이 뿌리원 지름은 우리가 치수 기입을 자, 캐드에서 치수를 기입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주어진 값을 보니까 여기에 10이라는 구멍 지름입니까? 그죠? 여기 이 부분에 여기서 여기까지 나중에
그 축이 들어갈, 나중에 이 부분에는 축이 조립이 될 건데 축이 들어갈 구멍 지름이 현재 12라는 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자, 12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지금, 자, 이렇게 위쪽에 측면에 보면은 그죠, 구멍이니까 이 구멍에 대한 측면 그림이 현재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쪽으로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구멍에 대한 측면이 조금 전에는 현재 스포 기어가 이렇게 달려 있고 중간에 이렇게 중심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에 구멍이 들어가면서 위에는, 자, 요거 좀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크게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축이 지나가는 부분인데 이 구멍에 대한 측면도를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측면도는 현재 이렇게 완전 원이 아니고요. 원 상태에서 윗부분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형상이 바로 측면도입니다. 그래서 요 윗, 예, 그죠? 그래서 위에 선이 이 선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얘가 이 선이 되기 때문에, 자, 위에 선 두 개는 사각형 형태로 볼록 튀어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잡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은 과연 이 폭, 사각형에 대한 폭이 얼마가 되냐, 요것도 우리는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각형에 대한 폭도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는 부분은 사용자가 표를 찾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얘부터 얘까지 요거는 구멍에 대한 지름이었죠. 구멍 지름은 현재 12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멍에 대한 지름이 10인데, 그러면은 얘부터 얘까지 이 올라가는 전체 거리 값이 얼마냐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즉 우리는 요거죠. 얘부터 얘까지 사각형에 대한 높이 값을 알면은, 사각형에 대한 높이 값을 알면은 이 사각형에 대한 전체 높이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a라는 값을 알게 되면은 a에다가 12를 더한 값이니까, 그죠? 여기서는 이제 a에서 12를 더한 전체 높이를 알 수 있는데 이 값에 대한 의미도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거에 대한 값이 얼마인지 미리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동봉한 그 규격집, 자, 요쪽에 보면은 제가 같이 첨부한 KS 기술 규격, 그죠? KS 규격집이거든요. 이 규격집에서 우리가 볼 부분이 뭐냐면은 21번 지금은 키홈에 대한 내용을 볼 겁니다. 21번 키홈에 대한 내용을 볼 거니까 요거는 21페이지가 아니고 21번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쭉 내려가서 21번, 자, 요거죠, 그죠? 자, 21번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찾을 부분에 대한 형상이 어떤 형상입니까? 자, 우리가 표현할 부분이 바로 요거죠. 요렇게 둥글게 생겨 있는 형태에서 지금 우리는 위로 툭 튀어나오는 이런 값을 우리는 볼 겁니다. 그러면 위로 툭 튀어나오는 값은 현재 t2라는 값이 전체 원에서 위로 툭 튀어나오는 값이 t2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요거에 대한 폭은 얼마입니까? 얘를 위쪽으로 예를 들면 올렸을 때 요거에 대한 폭은 얼마냐면은 바로 b2라는 값이 위로 그 폭, b2라는 값이 폭이고 t2라는 값이 바로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봤을 때, 자, 볼까요? 다시 우리 기준되는 도면을 봤을 때, 자, 형상에 대한 구멍 지름, 자, 구멍 지름은 지름이 12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구멍 지름 12가 바로 기준이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12가 바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12에 대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2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은 구멍지름, 자, 그죠? 적용하는 축지름 구멍지름이 10인데, 자, 우리는 12 이하가 있고 초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2면은 어디가 될까요? 12면은 12 이하가 되나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b, 자, b라는 값은 b2라는 값은 이 사각형에 대한 폭이니까 폭이 바로 4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t2라는 값이 그 사각형에 대한 높이이기 때문에 t2라는 값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t2라는 값은 현재 1.8로 나와 있나요? 그죠? t2 값은 1.8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전체 높이,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 사각형에 대한 전체 높이를 본다 그러면 이 전체 높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구멍 지름이 12였고요. 구멍 지름 12에 파이가 구멍 지름 12에 T2 높이가 1.8이니까 여기에 1.8을 더하면 이 값은 13.8이 됩니다. 자, 이 13.8이라는 값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자, 이렇게 일단은 전체적으로 메모가 되었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도면, 자, 이제 이 도면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이 도면을 분석해서 봤을 때 조금 전에 사각형에 대한 폭이 아까 4였죠. 폭이 4가 되고 이 전체 높이가 얼마였냐면은 전체 높이는 13.8이 됩니다. 우리는 이 값들을 일단은 찾았고요. 그리고 이 스퍼 기어에 대한 전체 요거 예, 그죠?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피치원 지름이니까 피치원 지름은 m 곱하기 z에서 지름이 63이었고 전체 길이는 자 전체 높이는 얼마였냐면은 63에다가 이 값이 모듈 그리고 이 높이가 모듈이었으니까 모듈을 더하면은 전체적으로 69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빈칸도 채워볼까요? 자 그리고 스퍼기어 요목표는 모듈이 3이었죠. 그리고 이 수는 21개였습니다. 그리고 피치원 지름은 모듈에다가 이 수를 곱한 값이니까는 63이었고요. 그리고 전체 인높이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인높이는 얼마냐면은 전체 인높이는 이 선부터 이 선까지가 바로 전체 인높이가 됩니다. 요게 자, 이 값이 전체 인높이인데 자, 요거에 대한 부분을 다시 보면은 아까 이거였죠. 그죠? 얘부터 얘까지 자,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모듈이기 때문에 모듈이 3이었고요. 그리고 피치원 지름부터 입뿌리원 지름까지의 간격 자, 이 간격 얼마였습니까? 아까 공식이 1.25 곱하기 m이었으니까 요게 아마 3.75 나오나요? 그죠? 아까 얘가 3.75였죠. 그 우리는 3.75에 3을 더한 값이니까 3.75에 3을 더한 값이니까는 이 값은 바로 6.75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빈칸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값에 의해 가지고 이제부터 오토캐드로 작업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치수를 다 찾았으니까 이제 이 값에 대해서 오토캐드로 작업을 하고 솔리드웍스 가지고 모델링 작업까지 쭉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한번 캐드로 자 여러분들 뭐 캐드 작업하는 거는 뭐 기존의 작업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도 한번 캐드 작업을 이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드 작업은 좀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작업하시면서 중간중간 내용들 한번 꼭 체크해서 작업을 저장하시고 나중에 과제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먼저 CAD를 작업하려면은 수평 기준선, 수직 기준선이 필요하니까 그 수평 수직에 대한 기준선 작업을 먼저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L 해서 예, 한 번씩 요게 예. 자, L 해가지고 첫 번째 수평 기준 하나 그렸고 수직 기준 하나 작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격 띄우기 할 건데 먼저 17.2 그죠? 예, 간격 띄우기 할 건데 전체 폭이 17이니까 나누기 2를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간격 띄우기 했고요. 자, 추가적으로 간격 띄우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전체 인높이에 대한 그죠? 이 끄던 지름이죠. 이 끄던 지름이 69니까 위쪽으로 69, 아래쪽으로 69 그리고 피치원 지름이 63이니까 63에 나누기 2에서 위로 63 나누기 2 아래쪽으로 63 나누기 2를 이렇게 작업했고요. 그리고 구멍 지름이 12였으니까 6만큼 위쪽이랑 아래쪽으로 6만큼 간격을 띄웠습니다. 자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트림으로 자를까요? TR 엔터 한 번 더 엔터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잘랐고요. 자 다음은 뭐 작업하는 순서는 따로 상관이 없겠지만 그죠 작업하는 순서는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은 요렇게 한번 해서
이렇게 같이 봐야겠네요. 이거를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작업할 부분이 이번에는 요 위쪽에 선, 아까 요거 그죠? 그 키홈 높이가 얼마였냐면은 키홈 높이가 13.8이니까 간격 띄우기 해서 13.8만큼 아래쪽에 있는 선을 위쪽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13.8만큼 간격 띄웠고요. 다음은 26과 48 간격 띄우기에서 26에 나누기 2만큼 중심선을 위로 올렸고 중심선을 밑으로 내렸고요. 이번에 48이네요. 48에 나누기 2만큼 이 선을 위로 올렸고 이 선을 밑으로 내렸습니다. 다음은 요거의 폭. 자, 폭이 현재 이 부분의 폭이 현재 치수가 누락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폭을 우리가 대충 한 6 정도 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폭을 한 6 정도로 보겠습니다. 요거를 치수가 없기 때문에 간격 띄우기에서 요거를 이쪽으로 요거를 저쪽으로 해서 6만큼 정도 이렇게 일단은 표현했고요. 이제 일단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자르기 하겠습니다. 자, 트림 해가지고 일단 사용자가 봤을 때 이런 선들이 필요가 없고요. 이 선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고요. 얘도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 잘랐고, 그리고 자르기 하고 남아있는 부분들은, 자르기 안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지우기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우기까지 끝났고요. 뭐 얼추 그죠? 일단 모양이 만들어지고, 이번에는 요거 이 선이 피치원 지름이니까 피치원 지름부터 아래쪽까지 입부리원 지름까지는 1.25 곱하기 m 3.75만큼 요거를 밑으로 내리고 이 선을 위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일단 그러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안쪽에 들어가는 우리 필렛, 자, 필렛 값은 따로 치수가 없기 때문에 치수 없는 필렛은 한 2나 3 정도, F 엔터, R 엔터, 자, 목깎이 값을 한 2, 필렛 값 2 정도 줄까요? 예, 그죠? 필렛 값 3 정도 줄게요. 3 정도에서 예, 요거와 요거에 대한 필렛 줬습니다. 한 번 더 엔터 쳐서 요거 클릭했고요. 한 번 더 엔터 치면은 반복 실행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엔터 이용해서 선 2개 선택하고 엔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 2개를 계속적으로 선택하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에 필렛 값 적용할 수 있고요. 이번에 위쪽에 보니까 챔퍼 값 있습니다. 그래서 챔퍼 값. 자, 챔퍼는 CHA 엔터. 챔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거리가 필요합니다. D 엔터. 그래서 치수가 없는 챔프는 보통 1 정도 줍니다. 그래서 가로 길이 1 엔터, 세로 길이 1 엔터 해서 이 선과 이 선, 그죠? 또 이 선과 이 선을 이용을 해서 자, 명령어 끝난 다음에 엔터 누르면은 반복 실행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엔터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 선들을 이렇게 중심선들이니까 중심선을 양쪽으로 좀 길게 빼겠습니다. 우리 선 길이 조정하는 기능이 뭐였습니까? LEN 엔터, DE 엔터, 한 3 정도 뺄까요? 3 엔터에서 이 선과 이 선, 요 선과 요 선, 그리고 이 선하고 이 선, 그리고 여기 중심선입니까? 여기 중심선, 그리고 여기 중심선까지 이렇게 길이를 좀 연장시켰고요. 자, 다음은 이제 그 정면을 그렸으니까 측면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선 이용해서 여기 중심선부터 선을 좀 길게 연장했고요. 그리고 수직선도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에 대략적으로 수직선 하나 그렸습니다. 그죠? 지금은 측면도와 정면도에 대한 간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작업했고,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 그죠? C하고 엔터 원 그립니다. 이 점을 중심에서 원래 이 원에 대한 지름값이 12니까 반지름은 6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폭, 그죠? 이 사각형에 대한 폭이 4였나요? 그러면은 간격 띄우기 5하고 엔터에서 이만큼 중심선을 왼쪽으로, 중심선을 오른쪽으로 이만큼씩 간격 띄웠고요. 그리고 현재 이 선이죠. 이 선을 이렇게 길게 빼서 대략적으로 표현한 다음에
자르기 들어갑니다. 일단은 바깥쪽 부분 다 잘라냈고, 그리고 얘네들도 이렇게 잘라냈고요. 자르기 안 되는 부분은 지우기, E하고 엔터에서 이렇게 지우기를 하고, 그리고 길이 조정할까요? LEN 엔터, DE 엔터, 3 엔터에서 이렇게 중심선들까지 연장시키는 작업하면은 대략적인 CAD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안쪽에 해칭도 들어가나요? 네, 안쪽에 해칭 들어가네요. 그래서 해칭 작업이 우리 BH였나요? BH 엔터. 그리고 해칭에 대한 모양을 잡아야 되니까 해칭 모양은 보통 우리 안시 30일 패턴 많이 쓴다라고 했습니다. 안시 30일 패턴인데 각도는 0도, 축척은 1. 선택점 클릭한 다음에 어디에 여기 클릭, 여기 클릭, 그리고 여기 클릭,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해칭 들어갈 부분을 잡은 다음에 닫기 버튼 누르면 해칭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죠? 위에는 해칭이 있는데 아래쪽에는 해칭이 없죠.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선이 있습니다. 자, 중간에 선이 있으면서 위에는 절단된 모양 해칭이 들어갔고 아래쪽에는 절단되지 않는 해칭이 없죠. 이게 무슨 단면이냐면은 부분 단면도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분 단면도는 CAD 작업할 때는 그죠? 제도상에서는 부분 단면도가 필요로 하겠지만 CAD 작업할 때는 지금처럼 전단면 위쪽과 아래쪽에 전체 해칭을 하는 게 오히려 작업하기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에 전체적으로 해칭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꼭 주어진 도면처럼 작업하지 않고 이렇게 전체 전단면 위아래 다 해칭이 들어가도 되고요. 자, 이제 이 그림을 좀 옮겨 볼게요. M하고 엔터 선택한 다음에 대략적으로 가까운 위치로 이렇게 옮겨 놨습니다. 자, 옮겨 놓은 이유는 이제 여기다가 우리 도면층 설정해야 되니까 도면층 우리 적용하는 게 MA였나요? MA 특성일치. 그래서 원본은 외형선입니다. 사본은 전체입니다. 엔터에서 전체 그 도면층 적용했고 다시 MA 들어가서 이번에 중심선 할까요? 원본은 중심선인데 사본은 요거 이거 그 다음에 요거랑 그리고 요거는 중심선에 해당되는 도면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MA 들어가서 이번에는 가는 선 그죠? 여기 해칭은 가는 선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CAD를 마찬가지로 작업했고요. 그리고 이 CAD에 대해서 이제 한번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자, 치수 기입은 여기 치수 우리 선형 치수였죠. 자, 눈에 보이는 대로 치수 기입을 쭉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니까는 여기서부터 할까요? 이 점부터 이 점까지 거리는 4가 됩니다. 엔터. 이 점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됩니다. 엔터. 그리고 현재 이 점부터 이 점까지는 12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10인데 그냥 12가 아닌 앞쪽에 파이가 들어가면서 그죠? 이렇게 공차 H7이라는 우리 끼워 맞춘 공차가 들어갑니다. 보통 구멍 같은 경우는 대문자 H7 들어가거든요. 끼워 맞춘 공차입니다. 우리 나중에 공차 개념할 때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치수를 입력한 다음에 치수 변경하려면은 더블 클릭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앞쪽으로 보내놓고 그죠?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깜빡깜빡하는 마우스 커서 앞쪽으로 보내놓고 파이에 대한 특수기호 %% 그리고 커서를 뒤로 보내놓고 대문자 H7 하게 되면은 그죠? 이 구멍에는 나중에 축이 조립될 겁니다. 구멍에 다른 부품이 조립된다 그러면 구멍 부분에는 대문자 H7이 기본 공차가 되고요. 나중에 축이 조립될 때는 축 같은 경우는 소문자 H6이 기본 공차가 될 겁니다. 그거는 또 나중에 축을 그리거나 또는 뭐 공차 기념할 때 말씀드릴 거고 일단 기입한 다음에 빈 바탕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치수 입력이 끝났죠. 나머지 부분도 치수 기입 다 하겠습니다. 선형 치수에서 이번에는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치수를 입력합니다. 계속 해볼까요? 엔터 쳐서
얘부터 얘까지 치수를 입력하고요. 엔터 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입부리원 지름에는 치수 기입 안 합니다. 그래서 바로 피치원 지름 들어갔고요. 엔터 쳐서 입끄던 지름까지 치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 그 전체 폭입니까? 엔터 쳐서 얘부터 얘까지 전체 폭 치수를 입력했고요. 그리고 치수 아까 누락된 부분 하나 그죠? 치수가 얘부터 얘까지 치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치수 기입을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앞에 지름 기호 들어가야 되니까 더블 클릭해서 앞쪽에 %%C 빈 바탕 클릭했고요. 또 클릭해서 %%C 이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또 빈 바탕 클릭해서 클릭하고 %%C 또 클릭해서 %%C 이렇게 해서 치수 기입을 끝냈는데 참고로 이 63, 자 63이라는 치수는 우리 피치원 지름입니다. 그래서 피치원 지름에는 어떻게 앞쪽에 대문자 P, C, D 이렇게 피치원 지름이라는 글자를 꼭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3은 이 63이라는 값은 피치원 지름에 해당되는 값이기 때문에 PCD라는 이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에 이제 그 공차값까지 같이 줘볼게요. 자, 위쪽에 여기 17이라는 부분에 좀 더 마우스 확대해 보면은 이 17 부분에는 공차가 플러스 0.1에 0이라는 공차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공차 우리 입력하는 방법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자 그대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은 플러스 0.1 그리고 현재 0.1에서 0으로 줄 바꿈 되기 때문에 줄 바꿈 될 때는 이렇게 우리 키보드 6번입니까? 예, 6번 숫자 키 바로 6번 위에 나오는 꺽쇠 표시 꺽쇠 하시고 예를 들어서 한 칸 띄고 0 이렇게 입력했고요. 그런 다음에 공차가 적용될 플러스 0.1에 0까지죠. 앞에 17 빼고 플러스 0.1에서 0까지 플러스 0.1에서 0까지 이렇게 마우스 긁은 다음에 위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스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해 놓고 스택 버튼을 누르면 공차 표시가 적용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빈 바탕 클릭하고 키보드 ESC 누르면은 이렇게 공차 적용되었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13.8과 4 부분에도 공차가 표시가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국가기술 자격 KS 규격에 보니까 자, 참고해서 보시면은 먼저 T2, 자 T2가 뭐였냐면은 T2는 요 올라가는 높이 값이었죠. 올라가는 높이가 1.8인데 T2에 대한 공차가 플러스 0.1에 0이라는 공차가 이렇게 입력되어 있고요. 그리고 B, 자 B2입니까? 우리가 작업했던 게 B2였죠. 폭, 그죠?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값이 있는데 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값에 대한 폭이 B2. 자 B2에 대한 폭은 우리 보통 보통형입니다. 활동형이 아닌 보통형일 때는 JS9라는 공차가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B2, B에는 JS9라는 공차가 들어가고 T2에는 플러스 0.1에 0이라는 공차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CAD 작업에서 요거 볼까요? 아까 요거였죠. 4 부분에는 뒤에 JS9라는 공차가 입력됩니다. 또 13.8에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플러스 0.1 꺽쇠 들어가서 한 칸 띄고 0 그리고 앞쪽에 있는 숫자를 제외한 뒷부분만 이렇게 마우스로 긁어 놓고 스택 버튼을 누르고 빈 바탕 클릭하면은 이렇게 공차 표시까지 적용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스포 기어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한번 표현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표를 그리고 솔리드워크까지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